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커리어 개발 커뮤니티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 우선 어플라이를 구독해 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콜드 이메일과 그 다음에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모르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보시거나 아니면은 메시지를 보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이렇게 콜드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나 인사이트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동경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조언을 구한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똑같이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만약에 본업이 다른 경우, 본업이 있고 또 가족들과 보내야 될 시간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발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친구들 만나야 될 시간이 우리랑 똑같이 그럴 시간이 다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작은 부분, 이 한정된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시간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 조언을 달라 그렇게 달려드는데 여기에다 대고 다 대답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분이라면 정말 하루에 100개씩 받는다면 거기 이메일에 정말 한 사람당 10분씩 시간을 써가면서 다 대답을 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분들도 다른 젊은 분들하고 많이 그런 커넥트 되고 싶거나 조언을 주고 싶거나 아니면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이트를 교류하고 싶기 때문에 아예 이런 이메일이 싫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의 사람들하고만 의미 있는 교류를 하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미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콜드 이메일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콜드 이메일을 보낼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거 한 가지. 나도 거기에 가치를 더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가치를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가치는 어떤 특별한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적인 아니면은 물질적인 그런 걸로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가치는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적인 가치예요. 이게 뭐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자신의 인사이트를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유한 거를 굉장히 감사하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너무 일반적으로 말해서 100명 중에 1명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의 무슨 ABCD 포스트를 봤는데 그거를 나한테 이렇게 적용해 봤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말이죠. 그리고선 거기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거예요. 바쁘신 거 아니까 특별하게 답변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이메일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져요. 나한테 조언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런 거 해주세요. 라는 이메일밖에 없었는데 나에 대해서 지금 원하는 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감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대답 안 주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느껴야 될 죄책감 그런 것을 없애준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가치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으신 어떤 특정 분야에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갔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공유한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디오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포스트라든지 아니면 아티클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분들의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간 이런 컨텐츠나 아니면은 어떤 폼이든지 다른 무언가를 자기네 네트워크에게 공유를 하는 거죠. 이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자신이 노력한 그런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 경우 이분에게 사회적인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링크드인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에 대한 그리고 제 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공유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은 눈에 확 들어오게 되죠. 이분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해주다니. 그러면서 이분 누구지? 한번 하면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거가 바로 사회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네트워킹 가치를 내가 조금 더 제공해 주는 거.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적인 가치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특정 분야에 있는 어떤 분을 내가 커넥트를 되고 싶다. 그리고 그분에게 조언을 받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분이 지금 어떤 곳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경우 이분에게 내가 줄 수 있는 피드백이라든지 이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사라든지 이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를 받는 게 감사하고 좋고 어떤 형태로든지 도와주고 싶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아요. 꼭 누구에게 조언을 얻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을 때도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정말 처음 본 사람한테 친해지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실제 생활에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실제 생활에서 어렵다면은 이메일에서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너무 내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할 때 그 직전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선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건지 그거를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딱 한 가지만 더 공유를 할게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의 그 한 가지 조금 단점이라면은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을 상대방한테 넘겨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안 그래도 바쁜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지는 않고요. 내가 먼저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콜드 이메일을 보낼 때는 네 가지 단계에 따라서 그 이메일을 구성해 보세요. 우선 그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 뭐 이메일 길게 한 바닥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읽다가 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세 줄 넘지 않게 나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 학생이라면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왜 이 사람을 찾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수많은 전문가 중에 이 사람이 왜 나에게 특별했는지,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수많은 사람에게 뿌리는 이메일을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답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내 질문이 뭔지, 조언을 얻고 싶은 분야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저지르신 게 자기가 깊게 생각해보고 연락드린 게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저한테 저 해외 취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조언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조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도대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결정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옵션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렇다고 생각을 했다. 지금 당신의 예전 경험이나 뭐 인더스트리 경력을 봤을 때 이런 거가 과연 맞는 선택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길에는 어떤 길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도 고민을 한 다음에 쓰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 이메일을 보낼 때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 자기가 원하는 답을 못 얻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었더라도 그 다음에 팔로우업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 90% 이상은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듣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고 있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리치아웃 한 경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화가 진행되기 전에 마지막 이메일은 내가 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이메일은 항상 시간을 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답변 주셔서 고마웠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콜드 이메일 보내는 문화가 아직까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선비정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나의 그런 경험의 폭을 넓히고 인사이트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분들과 교류를 하고 싶다면, 그 내 서클을 넓히고 싶다면 이렇게 콜드 이메일을 통해서 나보다 더 나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나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내가 타겟하는 곳에 지금 계신 분들로부터 많이 배우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해외 프로페셔널들이 이런 콜드 이메일을 통해서 어떻게 기회를 잡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 예시가 궁금하신 분들, 또 이런 접근 방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된 어플라이 강의 해외 취업 전략 마스터 클래스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하기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플라이TV의 각 에피소드는 저의 인사이트와 함께 어플라이 웹사이트의 무료 자료 섹션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이나 어플라이 멤버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어플라이의 다양한 무료 자료와 멤버분들께만 공유하는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 구독란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해외 취업 전략 이메일 시리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